있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 7C2도 5개를 뽑는 거야.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뽑는 거냐면 이렇게 파란색 2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7개 중에 5개를 이제 뽑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좀 요약을 하면 왼쪽에 7C5 같은 경우에는 7개 중에 5개를 직접적으로 뽑는 거고요. 이제 오른쪽에 7C2 같은 경우에는 2개를 선택해서 버리면서 5개를 간접적으로 뽑는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왼쪽 거는 직접적으로 5개 뽑는 거, 오른쪽의 거는 간접적으로 5개 뽑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식이 이제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대수적으로도 똑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 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식 자체는 여러분들이 학년을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그리고 우리가 쌤이 문제 4번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제 2번 한번 해볼게요. 예제 2번 보면 먼저 문제 분석부터 좀 해줄 텐데, 자 보면은 1학년 학생 7명, 2학년 학생 5명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1학년 학생 3명하고 2학년 학생 2명을 뽑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뽑는 경우의 수다 보니까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순서 고려하는 거랑 이제 안 하는 거랑 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문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순서를 고려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일렬로 나열하시오. 요런 단어가 이제 순서를 고려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요 때는 이제 P를 써야 되고요. 지금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선택하는 choose C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교과서에서는 순열 개념 나오고 밑에 이제 순열 문제들 나오고 그 다음에 조합 개념 나오고 그 다음에 조합 문제들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뭐 이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능이라든가 그런 시험에 관련된 것들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보고 이게 순서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이거 순열을 이용할 건지 조합을 이용할 건지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너무 헷갈린다라고 이제 생각이 공부를 하면서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쌤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무조건 조합으로 풀어요. 조합으로 풀고 이제 순서를 좀 고려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뽑힌 것만큼의 팩토리얼을 곱해서 순서를 고려해 주든지 아니면 순서 고려할 필요 없으면 그냥 거기서 끝내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일단 조합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팁이고요. 그러면 한번 문제 봅시다. 자, 1학년 학생이 7명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겠죠. 그다음에 이 중에서 3명 뽑는 거고요. 그다음에 2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있고 그다음에 2명을 이렇게 뽑는 겁니다. 근데 쌤이 뭐 되게 너무나도 쉬운 건데도 당연한 건데도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게 나오면 요 7명 전부 다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서로 다른입니다. 사람은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요 서로 다른이라는 단어도 이제 생략이 돼서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요 7명 중에서 뭐 선택을 이렇게 랜덤으로 해가지고 3명을 뽑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7C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명 중에서 2명을 이렇게 랜덤으로 선택해서 또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5C 2가 된다. 그래서 요거 2개를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7C3은 7, 6, 5 7P3 먼저 쓴 다음에 밑에 그 뽑힌 3만큼 팩토리얼 요거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5C2는 5, 4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약분하면 3 팩토리얼은 6이죠. 그렇죠? 그대로 약분되고요. 2 팩토리얼은 2니까 약분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7, 5, 35 곱하기 5, 20 해서 350이 되더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필기 다 했죠?
시간 좀 더 줘요? 자, 5번 문제 보면 똑같습니다. 자, 소프라노 4명, 알토 3명, 테너 6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소프라노 2명, 알토 2명, 테너 3명을 어떻게 하는 것?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뽑는 경우의 수니까 여러분들이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당연히 C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프라노 4명 중에 2명 뽑는 거 4C2겠죠. 그 다음에 알토 3명 중에 2명 뽑는 거 3C2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너 6명 중에 3명 뽑는 거 6C3이겠죠.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서 이 3C2는 이것들을 다 곱하면 되겠고 3C2는 뭐랑 똑같겠죠? 3명 중에 2명을 뽑는 건데 1명을 뽑아서 그 1명을 버려 가지고 간접적으로 2명을 뽑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3C1하고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4C2 계산해 보면 43, 그 다음에 2팩, 그 다음에 3C2는 뭐 32, 그 다음에 나누기 2팩으로 해도 되는데 3C1하고 똑같다 그랬으니까 오른쪽에 R 부분이 1이면 이 결과는 뭐 무조건 얼마가 나오죠? 3명 중에 1명 뽑는 거니까 3이 나오겠죠. 그래서 3. 그 다음에 6C3, 6, 5, 4, 그 다음에 나누기 3팩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여기가 2, 그 다음에 3팩은 6이니까 6이랑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6 곱하기 3 곱하기 20, 그러면 18 곱하기 20이니까 36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부러 색깔 구분해서 다 쓴 거예요. 각각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쌤이 순열과 조합하고 여러분들이 2학년 가서 확률과 통계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라 그랬죠. 각각 의미하는 거 이럴 때는 좀 색 구분해서 필기해 두는 게 좋다고. 그래야지 복습할 때 좀 이해가 더 잘 됩니다. 그 시간도 좀 빠르게 속도도 올릴 수 있고요. 만약에 다 검은색 같은 색으로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시 파악하는데 또 복습할 때 시간이 걸려요. 자, 그 다음은 요 문제 6번 봅시다. 문제 6번 보면 뭐 4개의 평행선하고 5개의 평행선이 있는데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평행사변형을 만들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런 평행사변형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요런 평행사변형 만들어도 되고 초록색 같은, 아니면은 요런 빨간색 평행사변형을 만들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평행사변형들을 만들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로 이렇게 빨간색 평행사변형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 빨간색 평행사변형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가로 평행선 요거 얘 1번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가로 평행선 하나 더 2번, 요거 두 개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전체 가로 평행선이 총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서 요 1번과 2번만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1번을 선택을 하든 2번을 선택을 하든 그 순서는 크게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1번 먼저 선택하든 2번 먼저 선택하든 이 두 개를 선택하면 일단 요 빨간색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가로선들을 만들기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순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가로 평행선 선택하는 거는 총 4개 중에서 순서 고려하지 않고 2개만 선택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로 평행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얘를 이제 1번, 2번이라고 한다면 세로 평행선 요렇게 파란색으로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선택하면 요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도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1번 먼저 선택하든 2번 선택하든 상관은 없단 말이야. 근데 단 5개 중에 그냥 몇 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2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2개를 곱하면 총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유사한 문제로 뭐 사각형, 정사각형 만들어지는 경우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사각형 만들어지는 경우 이렇게 등등 응용이 돼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전부 다 이렇게 조합이 쓰여진다. 왜냐하면 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이거 조합이 이용이 된다라고 파악을 하고 문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 3 나누기 2팩, 그 다음에 5, 4 나누기 2팩. 그러면 약분하면
2 빼기 2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그러면 6 곱하기 10 해서 총 60개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그 다음 분석하기 할게요. 이 분석하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분석하기는 지금 쌤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자, 설명 잘 들어보길 바래요. 뭐야? 왜 안 만들어졌어? 됐다. 자, 요 분석하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2학년이 돼서 확률과 통계를 공부를 하면 이제 이항정리라는 파트가 나올 거예요. 그 안에 이제 파스칼 삼각형도 나올 겁니다. 파스칼 삼각형은 뭐 어렸을 때 혹시나 뭐 본 친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 파스칼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일반적인 이제 숫자들이라고 이렇게 그냥 단순한 규칙성이 있는 숫자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할 수는 있는데 뭐 어렸을 때는 그 정도로 끝나겠죠. 근데 이제 이 파스칼 삼각형에 있는 그 숫자들이 여러분들 그 곱셈 공식 있죠? 곱셈 공식 각각의 개수들을 의미를 합니다. 아직 여러분들 뭐 4제곱, 5제곱 이런 것들은 전개를 아직 안 해봤잖아. 안 해봤는데 그런 걸 전개해 보면 그 각각 문자들의 개수들이 뭐 파스칼 삼각형에 있는 그 숫자들과 동일하다라는 이제 규칙성도 찾을 수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위쪽에 있는 거 2개를 더하면 밑에 있는 게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공부를 하게 될 요 조합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먼저 쌤이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식 자체에서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어떤 식을 설명을 할 거냐면 NCR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그 N개 중에 R개를 택하는 거죠. 서로 다른 N개 중에. 근데 그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택하는 건데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자 N개가 있어요. 이렇게 N개. 그 다음에 이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거죠. 하나, 둘, 톡톡톡. 여기를 이제 R개라고 할게요. 됐지? 그러면 보면 뭐 이 중에서 뭐 이렇게 R개 이렇게 랜덤하게 택해지겠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NCR이라는 걸 계산을 했는데 이 NCR을 계산하는 것을 좀 세분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세분화할 거냐면 자 똑같이 N개가 있어요. N개. 그 다음에 밑에도 N개가 있어요. 어떻게 세분화할 거냐면 자, 요 첫 번째 공을 선택을 할 겁니다. 첫 번째 공을 각각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할 거냐면 자, 처음에는 이 첫 번째 공이 무조건 들어가지 않는 경우예요. 무조건 들어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R개를 뽑아야 되는데 그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가장 처음에 있는 요 공이 절대로 뽑히지 않을 경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하면 요 R개를 뽑아야 되는데 이 첫 번째 공이 무조건 뽑히는 경우예요. 요렇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NCR을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자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건데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처음에 있는 공이 무조건 뽑히지 않았을 때와 무조건 뽑혔을 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눈 거죠. 그러면 이 각각은 따로따로 일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합의 법칙에 의해서 2개를 더하면 NCR이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원리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했던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 고고고예요. 그러면 자 처음에 제일 처음에 있던 공이 절대 뽑히면 안 된대. 근데 우리는 R개를 뽑아야 돼.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공이 여기 몇 개가 되죠? 제일 앞에 있는 공이 절대 뽑히면 안 되니까 n-1개로 이렇게 줄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R개를 택해서 뽑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죠? n-1 c r 이렇게 표현하죠. 이해됐죠? 그 다음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제일 왼쪽에 있는 공이 무조건 뽑혀야 된대요. 그러면 남아있는 공이 n-1개가 되는데 지금 뽑아야 되는 것도 몇 개로 줄었어요? 하나는 무조건 뽑혔으니까
R-한 개만 뽑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R-한 개만 선택해서 이렇게 뽑으면 된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있는 거 무조건 뽑혔으니까. 그러면 얘는 n-1 c r-1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NCR이 나와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나오냐? NCR은 n-1c R 더하기 n-1c R-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식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좀 세분화한 거야. 어떻게 세분화를 했냐면 첫 번째 공이 무조건 안 뽑혔을 때와 무조건 뽑혔을 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케이스다 보니까 경우에서 합의 법칙에 의해서 마지막에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제일 처음에 공이 무조건 안 뽑혔을 때, 제일 앞에 있는 공이 안 뽑혔을 때 전체가 n-1개로 줄어드는데 그 중에서 r개를 뽑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NCR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 제일 왼쪽에 있는 공이 뽑혔어. 무조건 뽑혔기 때문에 n-1개의 공 중에서 전체 r개를 뽑아야 되니까 r-하나만 뽑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n-1c, r-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글로 설명한 게 분석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조합의 수를 NCR을 두 조합의 수의 합으로 나타내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있는 공이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특정한 공이라고 나와요. 근데 쌤은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일 앞에 있는 공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특정한 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N명 중에서 R명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NCR이죠. 이거는 뭐 당연히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특정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n-1명 중에서 R명을 택하는 경우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한 거 요거죠. 특정한 한 명 제외하고 n-1명 중에서 R개를 뽑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n-1 C R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 n명 중에서 특정한 한 명을 무조건 택했어. 무조건 택했으니까 나머지 n-1명 중에서 몇 명을 택해야겠어? 한 명은 일단 무조건 택했으니까 R-1명을 뽑아야겠죠. 그지? 그게 두 번째 거죠. 한 명이 무조건 택해졌으니까 이제 이 중에서 남아있는 것 중에서 R-하나만 뽑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택하는 경우의 수는 n-1 C R-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다는 다 썼고 2번 답 NCR은 결국 뭐랑 똑같아요? n-1 CR 더하기 n-1 C R-1라고 똑같다. 요 아주 중요합니다. 됐죠? 요거 필기할 시간 좀 줄게요. 요거 필기하시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됐죠? 요거 진짜 중요하니까 쌤이 계속해서 강조하죠. 요 분석하게 나오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쌤이 여러분들 확통 이런 걸 공부를 할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이거 커리큘럼들을 보면 확통이 이제 여러분들 작년 3학년이죠. 여러분들보다 2년 선배들 이런 선배들을 보면 여러분들 지금 1학년 통합 이렇게 수학하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뭐 수원 수투 그 다음에 뭐 기하나 뭐 이런 거 선택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확통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1학년 때 순열과 접 이런 걸 했어. 근데
2학년인 그 1년을 좀 통째로 쉬어요. 그러면 사실 사람이라는 게 1년을 쉬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3학년에 가면 순서가 저 경우의 수 그 처음부터 또 다시 공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쌤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쌤도 확통을 진짜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르치면서도 그렇지만 이게 손을 놓고 있으면 기억이 안 나요. 쌤 대학교 다닐 때도 사실 뭐 1학년, 2학년 이때는 이제 주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확률과 통계 이런 수업이 잘 없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대학교 3, 4학년 돼야 이제 있는데 그렇게 돼 버리면은 진짜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또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그전에 공부를 좀 해 놨으면은 그나마 좀 빠르게 이제 가능하겠지만 복습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런 분석하기에 나오는 이런 식들은 굉장히 중요한 식들인데 그리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다시 공부하는 데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행히 여러분들 2학년 때 이제 확통이 나오기는 하는데 만약에 2학년 때 쌤이 좀 걱정되는 거는 2학년 때 확통 공부하겠죠. 근데 이제 3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확통을 거의 다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뭐 여러분들 수시를 썼는데 면접을 보러 가는데 이런 확통 관련 문제를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수능을 보는데 이제 확통 부분을 이제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봤어. 그러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1년 동안 만약에 안 해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꾸준히 이거 공부해야 돼요. 중간에 이게 막 학교 커리큘럼에 없고 시험을 안 본다라고 해서 아예 손 놓고 있어 버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실수를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다음 대진표 짜는 거 다음 시간에 할까요? 이거는?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요거까지만 좀 합시다. 요 대진표 짜는 경우에서 요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하시고요. 대진표라는 건 뭐 여러분들 뭐 많이 봤겠죠? 많이 봤을 텐데 일단 요거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1 번만 하고 2 번은 좀 숙제로 남기도록 할게요. 자 1 번을 보면은 일단 대진표가 지금 총 5 개의 팀이 있어요. 5 개의 팀이 있는데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2 개, 3개 팀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2 개, 2 개, 하나 부전승 요렇게 짜는 건데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자 2 개 그리고 3개 요런 식으로. 그러면 5 개의 팀을 2 개, 3개 팀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음 처음에는 5개 중에서 2 개를 선택하고 자 뭐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그지? 그러면 5개 중에 2개 팀 선택 예를 들어서 1 번, 3 번을 했어. 그럼 1 번, 3번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머지 지금 몇 개 남았죠? 2, 4, 5 3개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3개 중에서 3개 팀을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 2, 4, 5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제 1 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부전승 팀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쌤이 2, 4, 5를 요렇게 넣어 버리면 요 5 번이 지금 현재 부전승 팀이 돼 버리는 거지. 그러면 어때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3 개의 팀 중에서 요 3 개의 팀 중에서 부전승 팀으로 될 거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고 연속해서 계산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2, 4, 5 요 3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되겠어요? 하나를 선택해서 부전승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부전승에다가 넣는 거예요. 얘가 부전승이에요. 부전승 선택. 이해되죠? 그러면 뭐 5가 들어갈 때도 있고 2가 들어갈 때도 있고 4가 들어갈 때도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전부 다 곱하면 총 대진표 작성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색깔 좀 구분되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2번 지금 잠깐 해보세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쌤이 좀 이렇게 먼저 크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두 팀, 네 팀 이렇게 나눕니다. 그쵸? 두 팀, 네 팀으로 나누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 두 팀, 두 팀으로 나누는 거죠. 그 네 개의 팀을 또 두 팀, 두 팀으로 나눠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1, 2, 3, 4, 5, 6인데
예를 들어 처음에 1, 2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3, 4, 5, 6을 이렇게 넣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지금 3, 4, 5, 6 이런 식으로 되나 아니면 5, 6, 3, 4 이렇게 되나 두 가지 케이스는 어때요? 똑같은 케이스죠? 왜냐하면 3, 4가 여기 왼쪽에서 이렇게 둘이 붙나 3, 4가 오른쪽에 이렇게 대진이 돼서 3, 4 이렇게 둘이 붙나 사실 같은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3, 4와 5, 6이 위치가 바뀌는 거 순서를 배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순서 배제를 해주려면 두 개를 큰 덩어리 두 개를 줄 세우는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 흐름대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쌤이 간단하게 그냥 설명한 거고. 자, 처음에 봅시다. 자, 1, 2, 3, 4, 5, 6. 6개 팀이 있어요. 일단은 두 개, 네 개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두 개, 네 개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6개 중에 처음에 두 개 선택하고 나머지 4개의 팀 중에서 4개 선택하고. 여기는 됐죠? 요 검은색 부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 2 그리고 뭐 3, 4, 5, 6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1, 2 위치 바뀌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고려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거 따로 계산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6C2 같은 경우가 자체에 순서 고려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이 순서 고려를 제외하고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한 거라서 여기에서 또 2팩으로 나눌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 여기 3, 4 하고 5, 6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 네 개가 두 개,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 연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네 개가 두 개 나누어지고 나머지 두 개 중에서 두 개 나누어지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쌤이 뭐라 그랬어요? 3, 4하고 5, 6하고 통째로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다 그랬죠? 그래도 3, 4끼리 각자 붙는 거 5, 6끼리 각자 붙는 건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큰 덩어리 두 개를 줄 세우는 2팩토리얼만큼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배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순서를. 그러면 요것들을 전부 다 곱하면 돼요. 이해됐죠? 요거 천천히 따라서 해보세요. 됐죠? 그래서 중단한 마무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